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7%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원전과 방산의 수급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가 수급을 가져가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돈과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일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불장이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좋은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반도체 쪽에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일부 반도체 종목이 약간 세론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갔느냐, 바이오랑 원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순환 사이클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저점은 높이고 있는 섹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코로나 상승장 때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대상승장 초입 구간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초입 구간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87조가 넘어서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9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좀 많은 유동성이 터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예상대로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종목 리뷰도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오테크닉스 오늘 또 신고가를 썼어요. 맞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좀 장미주에 대한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반도체 장비 쪽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달성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만큼 새로운 추세가 열리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오늘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매물 일부 나왔지만 그럼에도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쉽게 끝나지 않고 충분히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장을 준비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 볼까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반도체랑 로봇 쪽으로 CES 2016의 멀티플이 부각이 됐으니까 그 다음 스텝 준비한다는 관점으로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바이오 로봇답게 오늘은 비만 치료제 쪽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나올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또 1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1월 달 초반부터 이제 경구용 치료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들어갈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구용 비만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술 경쟁이 다시 한번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뜨거운 역할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화두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중요한 키워드가 비만 치료제에 쏠려 있는 만큼 올해도 역시나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들이 또 경구용 쪽으로 힘을 쏟게 되면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장점으로 뭘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불을 질렀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경구용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결과치에 따라서 또 릴리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주사제 치료제가 삭센다가 먼저 나오고 위고비가 잘 팔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쟁사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심화가 만들어지면은 국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까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단순하게 어떤 기업을 딱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공동 개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100%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언제 갑작스럽게 공동 개발에 대한 실패 리스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이 좀 더 하방으로 좀 많이 여파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론 리스크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성공이 되는 기업
기업들 위주로만 수급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또 한번 소외가 되면서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임상이라는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반드시 감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구용에 맞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와 경구제가 같이 가는 시기다라는 자료를 제가 오늘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사를 맞는 횟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장기 지속형인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해 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은 경구용은 이제 하루에 한 알 여기서 이거를 장기 지속으로 만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에 대한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이 지속성 있는 주사제 여기에 대한 경쟁도 이제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편리성에 대해서 누가 더 편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경쟁, 제형 변환에 대한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장기 지속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약에 대한 제형 경쟁이 이어지면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장기 지속형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개발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장기 지속형에 대한 플랫폼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테마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장점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 지속형에 대한 편리성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일 먹는 알약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이제 주사제에 대한 편리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치료제를 먼저 갔다라고 하면은 베링거인 겔하임이라든지 일라이 릴리, 화이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장기 지속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 장기 지속형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을 한번 만들면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형,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나온다 하더라도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장기형에 대한 경쟁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지속성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구용과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지속형이 좀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몸에 대한 흡수율을 좀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약품이 몸에 들어온 다음에 최대한 서서히 몸에 분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까지 해야 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여기에 실패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타사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사들은 갑작스러운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구용도 그렇고 이제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도 그렇고 승자 독식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패권을 잡느냐 이 기대감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권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경쟁사들은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안에서 두 테마로 저희가 세분화해 봤습니다. 과연 두 테마 중에서 어떤 테마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은 1월 달에 이벤트가 있는 게 경구용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여전히 테마가 길게 갈 수 있는 장기 지속형을 오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죠? 아마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좋은 종목들 거의 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은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HLB 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HLB가 사실상 비만 치료제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보를 보시게 되면은 HLB 그룹사가 애니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HLB 펩이라는 상장사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이거를 인수한 이유는 펩타이드 GMP 인증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는 거는 펩타이드 기반 약물을 개발하는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인 장기 지속형 치료제 HLB-P038
2018이라는 특허를 출원한 게 바로 HLB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 기반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 게 HLB 제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HLB와 HLB 사이언스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열사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HLB 사이언스는 펩타이드 기술 기반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계열사 전체적으로 펩타이드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좀 더 집중적인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지금 특허 출원까지 한 HLB 제약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재료는 더욱더 커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HLB 제약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12월 연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던데 가격 전략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HLB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HLB 제약은 좀 힘있게 추세를 안전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도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본격적으로 크게 열릴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5,200원대는 이제 지지 라인 구간을 깨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리스크는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장은 비록 끝났지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김민성 매니저 찾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내일의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예상 그대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정을 앞두고 있는 CS 2026에 대한 테마들 계속해서 잘 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테마를 어떠한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올해 좋은 결과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는 시장에 이벤트도 많고요. 그리고 또 1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팁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